골드를 진행하는데 정말 우리 리더님들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저의 그 로드 투 골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로드 투 골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2014년 12월경부터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뒤에 제가 빌리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2주 뒤에 빌더가 됐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디렉터가 됐어요. 좀 시간이 걸렸죠. 제가 어치버를 건너떴나 봐요. 본사에다가 저의 승급 날짜를 보내주세요 하고 봤더니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브론즈가 되었고, 그리고 실버가 된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저는 바로 골드와 이그젝 골드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사나의 표준 이정화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유사나라는 사업을 시작하러 갔더니 많은 분들께서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유사나의 비타민 누구누구입니다. 유사나의 해피바이러스 누구입니다.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제가 잘할 자신은 없었고 그 당시에, 근데 못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둔 게 표준이었어요. 표준정가 아시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표준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럼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표준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사나의 표준 이정화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표준대로, 유사나의 표준대로 잘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이그젝 골드를 갔거든요. 그럼 유사나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 1년 반에 제가 골드를 가면서 겪었었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요, 스폰서님들께서 시스템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부주제가 원포인트 레슨인데요. 위에 보면은 네모칸 안에 원포인트 레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제가 그 직급 때 열심히 했던,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강조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의 스폰서님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시죠. 우리 박정자 편합범 스폰서님, 박정자 스폰서님, 양미경 스폰서님, 여러 스폰서님들이 저에게 다 해주셨던 그때그때마다 직급에서 필요했던 말들이었었거든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요,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강조해 주셨고, 제가 처음부터 올인을 하면서 16년 만에 제가 1박 2일 세미를 하면서 첫 외박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석세스코아 김규승 원장님 1기, 그 다음에 그때는 시작을 하면서 제가 디톡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날씬한 몸매와 매끈한 피부 만들기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피부는 여드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드름을 없애야지 누군가가 내가 이런 건강에 관련된 일을 했을 때 너 바뀌었구나, 너 좋은 거 쓰는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톡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날씬한 몸매도 가져가고 매끈한 피부를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품을 몸에 푹 적셔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제품을 제가 몸에 적시면서 많이 먹으니까 제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리더님들이나 아니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몸에 적시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김규수 원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제품을 먹는 만큼 내가 성장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많이 먹었어요. 그러려면은 열심히 또 전달을 해서 포인트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빌리버와 이제 그 다음에 빌더를 가게 되었을 때는 이거였었어요. 원포인트 레슨이 소통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었어요, 스폰서님들께서. 결국 소통은 어떤 거냐면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트너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유산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와 소통이 안 돼서 그만둬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 일을 하니까 뭐 그런 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친한 사람과만 일을 하게 되나요? 파트너의 파트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요때 겪었던 일인데요. 스폰서님의 피드백에 감사로 답하기. 이게 뭐냐면 제가 멀리 스폰서님들과 함께 홈미팅을 갔다가 왔다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홈미팅에 제가 참석을 하고 끝나서 스폰서님하고 파트너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뭐 파트너님들의 그 궁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끊고 제가 중간에 말을 끼워서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때 차를 타고 올 때 스폰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파트너님, 파트너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어서는 안 되고요.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폰서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을 했죠. 뭐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건가? 하면서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스폰서님이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님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셨구나.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때 카톡으로 문자였는지 카톡으로 제가 드렸어요.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런 피드백 저에게 놓치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그런 실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 스폰서님 제가 혹시라도 또 작은 실수나 큰 실수를 하면 뭐든지 저한테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치고 스폰서님한테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드릴게요. 제가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제가 혹시 실망할까봐 저에게 피드백 주시는 걸 멈추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역시 리더님, 정말 우리 리더님은 큰 리더님감이세요. 큰 성공자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역시 남다르세요.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대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글을 보면 누군지 아시죠? 박정자 스폰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스폰서님들이 그런 피드백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의 성장을 위해서 더 애정 어린 그 조언을 또 해주시기도 해서 그게 또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요때 빌리버랑 빌더 때 제가 일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인들한테 또 잘 말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고개러를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50번, 60번. 그렇게 3개월을 고개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씨앗을 뿌렸죠. 그러면서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고개를 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저에게 제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스폰서님이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개러는요, 흐르는 강물 위에 뿌리는 씨앗과 같아요. 흐르는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면 맺히지 않을 것 같지만 강옆을 한번 보세요, 리더님. 큰 나무도 자라고 있고요. 꽃도 자라고 있고요. 풀도 자라고 있어요. 그 씨도 분명히 흐르는 강물 위에 떠다니는 씨앗이었을 텐데 결국은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고개러가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어서 결국 리더님한테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한마디를 들으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는 지 올해 8년 차예요. 한 동네에서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제가 뿌렸던 씨앗을 저도 거두지만 저의 파트너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때 그분 만났었는데, 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러면서, 저의 스폰서님이 지금 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결국, 정말 강물 위에 뿌린 씨앗이 저희가 열매로 다가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렉터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비즈니스답게 일하기.
여기 봉사와 비즈니스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봉사라는 단체에 있었었는데요. 그걸 아시고 스폰서님이 제가 디렉터까지 기간이 좀 걸렸을 때, 좀 실망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리더님, 봉사와 비즈니스는 달라요. 이 일은, 유산화는 비즈니스예요. 건강을 전달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 나가 있을 때는 비즈니스답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파트너의 교육비를 아껴주지 마세요. 파트너 스스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들었을 때 그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사정을 봐주지 마세요. 제가 봉사를 하는 이 일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사정을 봐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의 사정도 다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미나에 한번 가봐요. 본사에 가봐요. 스폰서님 전 시간이 안 돼요.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죠 리더님. 맞아요. 아유 어떡해요. 다음에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든 것들에 그분들의 사정을 봐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일로 비즈니스로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파트너들이 안 나온 거예요. 소비자 정도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비즈니스답게 일하기가 저에게는 되게 다가왔고 지금까지 이그젝 에메랄드 디렉터까지 가는 이 시기까지도 이때 이 원포인트 레슨이 저에게는 크게 성장에 정말 미끄럼이 되었거든요. 파트너의 사정을 봐주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파트너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다. 그들을 이끌어내야지 그들을 그 자리에 멈추게 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다른 이 레슨을 받고 또 성장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디렉터 때 또 제가 알았던 거는 그렇게 파트너의 교육비를 아끼지 말고 파트너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스폰서로 나아갈 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면서 그들을 케어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렉터 다음에는 뭐예요? 브론즈 디렉터죠. 제가 브론즈 디렉터를 갔을 때 보니까 저보다 동시에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보다도 한참 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골드도 되고 이그젝 골드도 되고 너무 부러웠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나는 뭐지? 난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저는 이런 사람이었었나 봐요. 상대평가했을 때 실망감, 이거는 저의 성격이었던 봐요. 상대평가를 했을 때 제가 실망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 오로지 어제의 나와 과거와 나의 비교하기. 이게 이 당시에 직급에 있을 때 저에게 정말 크게 와 닿았었어요. 너무나 좋았던 게 유산하는 절대평가죠. 그 전에 참 저는 상대평가를 못하지만 우리 여기 그로잉업 리더님들 중에 나는 상대평가를 했을 때 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너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러신 분들이면은요 충분히 상대평가를 해서 달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근데 유산화는 너무나 좋은 게 뭐예요? 절대평가예요. 유산화 회사는 모든 걸 절대평가로 해요.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선은 크로스 여행 가는 거, 리서밋 가는 거, 제주도 가는 거 누구랑 비교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하나요? 아니죠. 다 절대평가로 내가 잘하면, 내가 작년보다 잘하면, 내가 600CVP가 되면, 내가 3,800점, 7,600점을 달성을 하면 이렇게 절대평가를 주고서 그 절대평가를 다 도달하신 분들은 유산화에서는 그분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다 프로모션에 합격을 시켜줍니다. 저는 여기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 나도 나와 비교를 하는 거야. 어제의 나와 작년의 나와 비교를 해서 올해 성장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속도를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맞춤옷 만들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A 강사님, B 강사님, C 강사님 아니면 우리 A 리더님, B 리더님, C 리더님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성장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A분처럼 똑같이 해봤어요.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말투나 여러 가지나. B랑 똑같이 해봤어요.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각 강사님들, 각 리더님들의 그러면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장점들을 맞추자. 나는 나의 옷을 내가 맞춤 옷을 만들어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에게 맞추고 저의 옷을 만들고 저분의 체험 사례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네. 핫버튼에 대해서 잘 하시는 걸 너무 좋네. 그럼 그거를 가져다가 저는 여기다 브로치로 딱 달고 넥타이도 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에게 맞는 너무나 예쁜 옷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제대로 제가 감을 잡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절대평가를 해서 했었던 게 결코 적지 않은 성장이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 10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얼마 안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14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제가 성장을 했어요. 14년도에 리서밋 감을 가고 14년 대비 크루즈로 성장을 해서 그로스로 크루즈를 갔고요. 그 다음에는 골드 이그제 골드로 가면서 호주를 또 갔고요. 2016년도에는 한 번 더 리서밋을 달성을 해서 엄마를 모시고 갔고 그 다음에는 그로스를 달성을 해서 두바이를 갔었어요. 남편을 데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여기 점수 계산 잘못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 거의 됐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점수 계산을 잘못해서 요때 한번 크루즈를 제가 못 갔어요. 저의 5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2018년도에 이그쟁 루비를 가서 케이프타운을 달성을 했고요. 19년도에 에메랄드 부다페스트. 작년에는 이그젝 에메랄드 스리랑카를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못 갔지만 어때요? 유산화의 표준다운가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나와 경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면서 저는 갔거든요. 상대평가하지 않아도 나의 절대평가로 충분히 1년에 한 직급씩 성장할 수 있는 게 유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실버 디렉터를 갔습니다. 실버 디렉터가 됐을 때 저는 이제 파트너들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정체가 좀 일어나게 됐는데 또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말씀을 들었죠.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파트너 후원에 100%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의 신규를 찾는 데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파트너들 후원만 100%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신규 찾기 30%와 파트너 후원 70%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게 스폰서님의 이렇게 말씀이시더라고요. 내가 신규 찾기를 안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신규 찾기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나의 속도에 파트너들이 못 맞춘다라고 하면 내가 속도를 맞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들한테는 넓은 마음을 갖고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포커 페이스 뭔지 아세요? 포커 할 때 얼굴 이렇게 유지하는 거, 다른 사람의 내 패가 좋게 들어왔는지 나쁘게 들어왔는지 얼굴을 감추고서는 그냥 무표정. 포커 페이스가 무표정이라는 뜻인데 이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잘 되면 밝아지고 슬럼프거나 안 되면 얼굴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걸 티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건 티내도 돼요. 잘 될 때는 웃고 막 활발하고 좋아요. 안 될 때 저분 안 되는구나 이런 티를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굴은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포커 페이스를 유지할 때 우리 파트너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장해서 제가 슬럼프가 와서 엄청 이제 깊이 힘들었었을 때 한참 뒤에 얘기했더니 스폰서 몰랐었어요. 그런 일 있으셨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저에게 또 귀에 들어왔던 게 파트너들의 말에 서운해하지 마라. 파트너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저분은 왜 나한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파트너들의 말에 서운해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그들이 아직 알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이 뭐 알고 그러나요? 모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그러죠. 야, 네 나이가 되면 다 알아. 이런 말 하듯이 파트너들도 내 직급이 되거나 내 위치가 되면 다 알게 된다. 다 알아. 기다려요. 이거는 누구 말인지 아세요? 다 알아요. 톤 느껴지시나요? 우리 양미경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항상 상담을 하면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다 리더님 위치가 되면 다 알아요. 서운해하지 말아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위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걸 겪고 나서 골드 디렉터로 이제 우리 많은 리더님들이 원하시는 골드 디렉터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친한 분들하고 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스폰서님에 대한 예우와 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골드라는 게 제가 딱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저희 스폰서님을 예우하고 지지해드렸어요. 스폰서님과 더 상담을 했고요. 스폰서님의 카톡방이랑 스폰서님 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형제 라인들과 화합을 했어요. 제일 먼저 스폰서님 뭘 딱 올리시면 네 스폰서님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정말 제일 먼저 남기고 스폰서님이 어디 강의를 간다. 뭐 오늘 뭐가 있으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막 스폰서님 플라이 올려갖고 오늘 스폰서님 어디에서 강의하십니다. 응원해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형제 라인들도 복제를 하지만 우리 파트너들이 결국은 배우고 복제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스폰서님의 예우와 지지를 하면서 스폰서님을 높여드리고 저 또한 같이 높아지고 또 파트너들도 그 파트너들에게 높아지는 그런 윈윈이라고도 또 표현할 수도 있는 정말 즐거운 일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골드 디렉터 때 아주 완벽하게 절실하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 리더님들은 지금 깨닫게 되시면 더 빨리 성장을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오늘이 결정짓습니다. 나의 과거가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괜찮아요. 어제 내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잘하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현재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나의 오늘이 결정짓기 때문에 나의 각오와 경쟁하며 멋지게 성장하셔서 우리 모두 원하는 시간에 골드를 가실 수 있는 그로잉업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